저는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한국에서 한국식 영어 교육을 받았는데요. 석사 학위를 따려고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토플이나 GRE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하고 미국으로 갔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신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제 생존 영어의 실상은 완전 아사리판이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긴 한데, 현실에서는 내가 외운 말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모르겠는 말이 인지됐다. 이러면 이때부터 머릿속이 하얘지고 그 뒤쪽의 말들은 아예 들리지도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혼란스럽고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못 알아들었었는데요. 그때 제 마음은 영어를 알아들으려면 한 톨도 빠짐없이 알아들어야 한다라는 강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영어로 말하는 건 역시도 하나도 틀림없이 제대로 말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서 많이 힘들었고요. 영어를 못 알아듣고 말도 못하지만 어쨌든 살아야 했기에 눈치라는 게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각각인 상황에서 아무리 문장 구조가 계속 바뀌고 여러 수식어가 붙어도 키워드, 핵심어가 뭔지만 파악이 되면 나머지는 그냥 흘려보냈어요. 어차피 잘 들리지도 않았고요. 내 에너지를 영어 키워드를 찾는 데만 집중을 시켜본 거예요. 키워드를 찾아내잖아요. 이러면 영어의 반 이상을 먹고 들어가더라고요. I stop by Dad's after work. I stop by Dad's after work. Well, I could probably stop by after work. Well, I could probably stop by after work. Can I stop by later? Can I stop by later? 같은 표현이 서로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 있죠. 여기에서 키워드가 뭔지 혹시 캐치하셨나요? 여기서는 stop by 이게 핵심 키워드였습니다. stop by 이건 어디에 들른다라는 의미인데요. 우리는 stop 이걸 멈추다, by 이건 무엇에 의해서라고 알고 있잖아요. 이 둘이 합쳐져서 왜 들르다가 될까요? 여기에서는 by의 개념을 좀 더 확장된 이미지로 갖고 계셔야 하는데요. by는 뭔가의 곁에 있는 것, 그 곁을 지나가는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stop by 하면 어떤 것의 곁에 멈춘다. 그러니까 어디에 들러서 잠깐 멈춰 있는 이런 상태, 의미가 되는 거죠. 다시 실전 상황으로 돌아와 볼게요. 제 경험상 영어 원어민들도 다른 건 막 뭉개고 연음이 일어나고 하지만 키워드 부분은 그래도 좀 선명하게 발음을 하는 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예문을 접하면서 이런 키워드 찾기 연습을 해야 하는 거죠. 영상을 한번 다시 볼게요. stop by 이 부분이 좀 더 잘 들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I stop by Dad's after work. Well, I could probably stop by after work. Can I stop by later? 지금 한국에 계신 거라면 영어 영상이나 원서를 통해 이런 표현들을 꾸준히 인풋해 주셔야 합니다. 인풋이 되고 나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나의 것으로 소화시켜야 되고요. 내 것으로 소화시킨다는 건 어떻게 한다는 걸까요? 내 상황에 맞는 말로 직접 만들어 봐야 하는 거죠. stop by라는 표현을 내 머릿속에 넣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자동으로 이 표현이 나온다? 이게 절대 아니거든요. 머릿속에 넣어놓고 쓰지 않으면 이 표현이 입으로 절대 안 나와요. 이걸 계속 사용하는 훈련을 생활 속에서 하시고 살아있는 어휘로 만들어놔야 필요할 때 탁탁 내가 말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처음엔 짧은 문장들로만 만들어서 한번 말해보세요. I'm going to stop by the new store. I'm going to, 난 뭐뭐 할 것이다. stop by, 우리 오늘의 키워드 핵심어죠. stop by, 들를 건데 어디에 들르냐 하면 the new store, 새 가게에 들를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stop by를 이용해서 계속 중얼중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이번엔 장소만 좀 바꿔볼까요? I'm going to stop by the coffee shop. 커피숍에 들를 거야. 이러면서 문장에 또 변형을 한번 줘볼게요. 부정문으로 가볼게요. I'm not going to stop by the coffee shop. 이렇게 되겠죠. 커피숍에 안 들를 거야. 이런 말이 되겠고, 요번엔 그럼 시제를 한번 바꿔볼게요. I did not stop by the coffee shop.
나는 커피숍에 안 들렀어. 이렇게 되겠고, 이걸 의문문으로도 해볼게요. Did you stop by the coffee shop? 너 커피숍에 들렀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번엔 뉘앙스를 조금 바꿔볼게요. Can you stop by the coffee shop? 너 커피숍에 들를 수 있니? 이렇게 되겠죠. 짧은 문장들을 가지고 연습을 해봤는데요. 지금 저랑 요 정도만 연습을 해보셨잖아요. 이 정도만 연습을 해도 이제 이 표현이 여러분들 귀에 꽂히기 시작할 거예요. Oh, hey Chandler, we stopped by the coffee shop and ran into Ross. Oh, hey Chandler, we stopped by the coffee shop and ran into Ross. 영상 속에서의 stop by 이제 좀 캐치가 되시죠? 이것과 더불어서 문장을 길게 늘리는 연습도 한번 함께 해볼게요. 오늘 stop by 이거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계속 이걸 가지고 연습을 해볼게요. 나는 도서관에 들를 것이다. 그러면 I'm going to stop by the library. 우선 이렇게 간단한 문장이 되겠죠. 그리고 이 뒤쪽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좀 더 덧붙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아이를 데리러 가기 전에 도서관을 들를 거라고 해볼게요. I'm going to stop by the library before picking up my kid. 왜냐하면 내가 책을 반납해야 되거든요. I'm going to stop by the library before picking up my kid to return the book. 근데 그 책은 어제 내가 다 읽은 책인 거죠. I'm going to stop by the library before picking up my kid to return the book that I finished yesterday. 원서를 읽고 필사를 하면서도 그 안에서 내가 쓸만한 말이다 싶은 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저는 따로 메모를 해두는 편인데요. 이때 반드시 예문을 함께 작성해 둡니다. 제가 필사하는 책에서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Train yourself to avoid gossip and you won't get pulled into it. Train yourself, 너 스스로를 훈련해라 이런 말이죠. 뭐 하기 위해서? To avoid, 피하기 위해서. gossip, 가십거리, 그런 소문 이런 거죠. 소문을 피하기 위해서 너 스스로를 훈련해라. And 그러면, 그리고 나면 you won't, 너는 뭐뭐 하지 않을 건데 get pulled into it. 여기서도 쉬운 단어죠. get pulled into. 이 의미가 어떻게 될까요? get pulled 됐으니까 끌어당김을 당하는 거죠. into 어디 안으로, 어딘가 안으로 끌려 들어감을 당한다라는 의미니까 이게 뭔가에 휘말리다라는 말이 된답니다. 이제 이 표현을 이해하고 나면 요 get pulled into 요것만 머리에 집어넣어 놓는 게 아니라 이게 들어가는 예문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저는 이런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I don't want, 나는 원하지 않죠. 뭐 하는 걸 원하지 않냐면 to get pulled into, 어디에 휘말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Their argument, 그들의 논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 이런 식으로 영어를 좀 더 내 것으로 소화시키려는 노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표현을 다른 곳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 반가움과 동시에 그거 하는 느낌이 딱 오며 내 것으로 체득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원서에서 공부했던 표현을 미드나 영화에서 확인하게 되거나 아니면 미드나 영화에서 배웠던 표현을 원서에서 확인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분명히 많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여러분 것으로 체득되는 영어의 양이 많이 늘어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Get pulled into the conflict. Get pulled into the conflict. I'm sorry you got pulled into this. I'm sorry you got pulled into this. Love to, but I just got pulled into something. Love to, but I just got pulled into something. 물론 이걸 이제 내가 말할 수 있는 상황까지 온다면 훨씬 더 좋겠죠. 아니,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어떻게 가능하냐. 여긴 미국도 아니고 여긴 영어를 쓰는 국가도 아니고 한국이라는 환경에 있는데 말하기 연습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죠.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이 영어 말하기 훈련을 할 때 하는 공통적인 방법들이 있어서 오늘 이 부분까지 한번 함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제안하는 방법을 한번 함께 들어볼게요.
I wasn't really practicing by myself, and I had no one to practice with me. So the thing that I did is that after watching every single video, I was summarizing them in my own words and I was explaining it to an imaginary friend. I know it sounds creepy, I know that, but it worked for me. Where do I practice? You can talk to yourself. Every time you open your mouth is a form of practice. The more familiar you become with that English language, the less time you need translating in your own head. Fourth, try talking to yourself. I've mentioned it several times. This might seem weird, but it's an excellent way to make the new language a part of your daily life. For beginners, you can start with easy sentences about your day. Say things like, the traffic is bad, or I will be late for work. As you get better, you can start talking about your thoughts and feeling in the new language. And more complicated sentences like, who spent 45 minutes in the bathroom? The more you do this, the better you will get at making sentences in the new language. 내가 나의 가장 좋은 영어 말하기 연습 상대입니다. 영어 원서를 읽었거나 어떤 영상을 보셨다면 그것을 덮고 내가 나에게 그 내용을 영어로 한번 말해보는 거예요. 아니 알겠는데 영어가 아예 나오지를 않는다니까요 하는 분들, 매일 연습해 볼 수 있는 대화문 일주일치를 공유해 드릴게요. 집안일을 하시거나 출퇴근하시는 길에 따라서 말씀해 보세요. 인풋을 하면 아웃풋을 하는 효과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꼭 똑같이 이 스크립트를 외우지 않으시더라도 내가 누군가와 영어로 대화하고 있다라는 상상을 해보시면 말하기 연습을 해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끝까지 영어 공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될 것 같은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지금까지 영어 기회세였습니다.